또 역시 젊은 시절에는 보통 뭐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만나고 뭐 서너 번씩 만날 수 있지만 또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다음에 며칠이면 불과 2, 3일만 지나도 그립고 보고 싶고 또 이성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역시 종족보존을 위한 성욕이 굉장히 강한 부분이고 이것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안정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그 강렬한 그 즐거움도 불과 얼마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계속적으로 이제 원하게 되고, 특히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점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죠. 점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나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뭐 심지어 다른 짝을 찾기도 하고, 뭐 우리가 이제 불륜이라고도 하고 뭐 부적절한 관계라고도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뉴스나 신문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 기사거리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거예요. 특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느 정치인, 어느 재벌회장, 어느 고위관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 대단한 뉴스가 됩니다. 그토록 인간은 젊은 시절에 서로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 낭만을 느끼고 서로 그렇게 매료시켰던 그 상대방에게 만족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보통 불과 뭐 길어봐야 2, 3년.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는 뇌에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뭐 대표적으로 뭐 옥시토신이라든가 엔돌핀 같은 그런 그 기쁨을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런 그 현실적으로 2차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그런 호르몬이 작용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그런 사랑의 호르몬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뇌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성관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강렬하게 짧은 시간에 그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2, 3년쯤 지나면은 이런 호르몬샘이 이제 말라버리기 시작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 이건 또 다른 그 동물이나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특히 인간에게서만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이런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간만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가? 그것은 아마도 대자연이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짝을 찾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손을 낳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대자연의 섭리죠. 2, 3년이란 기간은 자식을 낳아서 최소한의 그 옛날에 이제 일찍 죽었으니까요. 그 뭐 100일이라든가 옛날에 그렇게 100일 잔치를 크게 하고 척도를 크게 했던 거는 100일이나 척도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100일이나 척도는 큰 잔치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 거의 99% 이상이 100일이나 척도를 수월하게 넘기죠. 물론 지금도 그런 잔치를 하긴 하지만은 그게 옛날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런 의미의 큰 잔치는 아니죠. 지금. 근데 옛날엔 정말 100일이나 척도 잔치는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굉장히 큰 잔치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잔치였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2, 3년간의 기간은 어떤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낳아서 척도를 넘기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때까지 부모가 조화롭게 협력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자연의 섭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후에는 서로에게 그렇게 강렬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서로에게 쉽게 슬픔을 느끼고 다른 짝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공교롭게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런 기회는 더 쉽게 얻을 수 있죠. 옛날에는 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 부하직원이나 주위의 여러 그 이성들을 쉽게 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여성들도 뭐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또 만만치 않게 그런 기회를 쉽게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이제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말 이제 문제가 돼가고 있죠. 그것은 결국 결혼이나 남녀 관계로도 근본적으로 성욕이라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놀랍게도 아주 매력적인 배우자, 아주 미인을 얻은 남자, 아주 멋있는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도 다른 짝을 찾죠.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 그 사랑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품고 있다면 그 대상이 멋있어서 그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행위, 사랑 그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젊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나는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끌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상대방이 몇 년 후에 질릴 것이라고 물론 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실직 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런 사랑이 아니라 대상의 매력에 끌린 거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쉽게 끝날 가능성이 많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자의 사회적 지위에 물론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남자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여자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랑은 지속성이 약하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의 없는 부분을 채워줬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사회적으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은 저 사람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도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 서로 간에 도와주기 위해서 결합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지속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랑의 호르몬의 분비와 다르게 사랑의 호르몬은 상당히 육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호르몬이 마르더라도 그런 사람은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상대방의 매력, 외적 매력에 끌린 것은 사랑의 호르몬을 쉽게 분비시키지만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보통 2, 3년 내에 대부분 이제 실증이 나게 되죠. 실증이 나게 되고 이처럼 식욕이나 성욕 같은 이런 물질적, 육체적 행복은 결국 지속되지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은 지속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물질적 행복은 그 지속성이 대단히 높지 않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행복은 어떤가요? 정신적인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영어 원서를 볼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 사전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았을 때 그 기쁨도 상당히 크죠.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모여서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유명 학교에 진학을 한다든가 내 가족이, 나의 자식들이, 나의 아이가
좋은 학교에 진학할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열이